정주영이 경고한 이 여성과 함께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7가지 특징. 지금 확인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그룹을 일군 정주영 회장이 평생 강조했던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갈린다고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곁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이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운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곧 운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중소기업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 초기,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파트너를 선택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고요. 그 후로는 사람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보기 시작한 거죠. 정주영 회장이 남긴 지혜는 단순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았던 여성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본질적인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한 기업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이었다고요. 능력은 나중에 키울 수 있지만 사람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면접 때 지원자가 청소하는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봤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특징들은 단순한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성공한 사람들이 몸소 경험하며 깨달은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재빨리 판단하는 여성.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람의 가치는 흙 묻은 손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한 대기업 임원 면접에 배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한 지원자가 있었는데요. 학벌도 화려하고 외모도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로 들어오는 길에 복도를 청소하던 미화원께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그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눈높이에 맞는 인생밖에 못 산다고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학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외모를 보고 가치를 매기고, 집안을 보고 관계를 결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 가치를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알던 한 사업가는 이런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창업 초기, 한 투자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사무실 크기와 직원 수만 보고 투자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투자자는 그의 눈빛과 열정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죠. 10년 후, 그 회사는 업계 1위가 됐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현대건설 면접에서 항상 특이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답변 내용보다 그 순간의 표정과 진심을 봤다고 합니다. 겉으로 공손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귀찮아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직책을 주든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태도는 결국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학벌로 평가하고, 내일은 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모레는 또 다른 사람을 재산으로 재단합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는 결국 진심 어린 관계가 남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항상 직업과 수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인연들을 많이 놓쳤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 중에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었던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진짜 능력은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함과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작은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 때 드러난다고요. 평소에는 모두가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가 함께 남아있는지, 그것이 진짜 관계를 보여줍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여성.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정주영 회장에게 약속은 말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의 신용이 무너지면 10년의 신뢰도 따라 무너진다고요. 저는 20년 전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어느 중견기업 대표가 작은 거래처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소문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결국 큰 프로젝트를 따낼 기회가 왔을 때 그 소문 때문에 탈락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약속 시간에 항상 늦고,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약속을 바꾸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이 쌓이면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제가 멘토링했던 한 젊은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능력도 있고 아이디어도 좋은데 왜 사람들이 함께 일하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약속을 몇 번이나 어겼냐고요? 그는 깜짝 놀라며 자신도 몰랐던 습관을 깨달았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내 시간은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약속 시간보다 항상 10분 일찍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것이 신용을 쌓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폭설이 내린 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연기하자고 했지만 정 회장은 새벽부터 출발해 약속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날 그 모습을 본 거래처 대표는 평생 현대와 함께 일했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는 사람. 약속은 하지만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아내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퇴근 시간, 주말 계획, 기념일 약속. 처음에는 아내가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작은 약속도 목숨처럼 지키는 자세.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강조했던 것처럼 신용은 돈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신용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천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 번이 배신, 한 번이 거짓말, 한 번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언제든 책임도 버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여성.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균형으로 서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주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답의 미학을 실천했습니다.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돌려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력도 뛰어나고 학벌도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조직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동료들의 도움은 당연하게 받으면서 자신은 절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사주는 법도 없고, 업무를 도와주는 법도 없고, 심지어 고맙다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온갖 이유를 대며 거절합니다. 시간이 없다. 능력이 안 된다. 바쁘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요구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 아주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갚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노동으로, 노동이 안 되면 정성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대로 받기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점점 도와주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자신이 먼저 이기적이었던 겁니다. 제가 코칭했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창업 초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후에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답했습니다. 금전적인 보답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업을 도와주고 인맥을 소개해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예외 없이 주는 만큼 열립니다. 받기만 하면 벽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주는 사람이고 누가 받기만 하는 사람인지 다 압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는 사람 곁에 모이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말한 주는 습관은 곧 운의 습관입니다. 주는 사람에게는 운이 따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기회가 오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받기만 하는 사람은 점점 고립됩니다. 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지만 관계에서는 가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관계의 가난이 인생 전체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일방통행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는 사람도 지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계속 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축이 없는 여성. 이것이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그림자조차 잃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사람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유행에 따라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어제 한 말이 오늘 달라지고 이 사람 앞에서 한 말이 저 사람 앞에서는 정반대가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력은 있었지만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상사들이 그녀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에 따라 입장이 너무 자주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 의견에 찬성하다가 내일은 반대하고 이번 주에는 이 방향이 맞다고 하다가 다음 주에는 다른 방향을 주장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신념은 단순하지만 강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한다. 안 된다면 될 때까지 한다. 이 신념으로 그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조선소를 만들 때도, 중동에 진출할 때도, 북한과 사업할 때도 이 신념을 지켰습니다. 주변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바람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멘토링했던 한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년에 사업 아이템을 3번이나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가 어려우니 카페를 열었고, 카페가 힘들어지니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방향을 자주 바꾸는 것은 유연함이 아니라 불안함의 표현입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외부의 소음에 쉽게 흔들립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만들 때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5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거북선 그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못 만들겠느냐고요?
스스로의 가치를 흐리게 만드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신념이 없으면 자신의 가치도 모호해집니다. 오늘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내일은 저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성공은 방향을 자주 바꾸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물론 고집과 신념은 다릅니다. 고집은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고, 신념은 어려움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신념을 지키면서도 방법은 유연하게 바꿨습니다.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여성. 이것이 5번째 특징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정주영 회장은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함을 알기에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패를 해도 환경을 탓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자신이 알아서 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완벽한 척 가면을 씁니다. 제가 코칭했던 한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모든 책임을 팀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시장 상황을 탓하고, 회사 지원 부족을 탓하고, 심지어 거래처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 실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팀원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그녀는 혼자 남게 됐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포니가 처음 출시됐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제들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며 개선해 나갔습니다. 남 탓하면 배가 앞으로 안 나간다는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옳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태도는 결국 성장을 막습니다. 성장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성공한 기업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요. 모르면 물어보고, 틀리면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훌륭한 조언자들이 많았고, 그들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도움을 구할 줄 압니다. 약한 사람은 도움 청하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압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도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선소를 만들 때는 유럽의 조선 전문가들을 초청했고, 자동차를 만들 때는 일본의 기술자들에게 배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것도 강함의 표현입니다. 약한 사람은 실수를 숨기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배웁니다.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이 나도 항상 남편 탓만 했습니다. 자신은 완벽하고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지쳐서 대화를 포기했고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약함을 발판 삼아 함께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고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감사를 입에 올리지 않는 여성. 이것이 6번째 특징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운도 떠난다고 보았습니다. 고맙다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지키며 세상의 길을 여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는 직원들에게 절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야근을 해도,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도, 특별한 노력을 해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과는 이직률이 업계 최고였고, 좋은 인재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감사를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도움이나 친절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아도 그저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접착제를 떼어내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감사의 달인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작은 노력도 알아보고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청소하는 직원에게도, 경비 아저씨에게도, 식당 조리사에게도 늘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직원들은 회장을 위해 기꺼이 더 노력했습니다. 감사는 돈보다 큰 동기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만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고 가치를 인정받을 때 더 큰 동기가 생깁니다. 한마디의 진심 어린 감사가 10마디의 칭찬보다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멘토링했던 한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이메일에도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더 노력하기 시작했고 팀 성과도 크게 올랐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지키는 윤활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감사가 없으면 마찰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불만들이 쌓이고 결국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있으면 작은 불편함들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어려운 시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공한 후에도 그때 도와준 사람들을 찾아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돈으로 보답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운을 불러오는 인생의 기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돕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던 한 사업가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쓴다고 했습니다. 전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점점 진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지만 마음은 가난합니다. 주변에 사람은 있어도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니 결국 혼자가 됩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여성. 이것이 마지막 7번째 특징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불평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은 문제를 키우지만 감사는 문제를 줄인다고 보았습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어둠을 만듭니다. 날씨가 덥다, 춥다, 음식이 맛없다, 사람들이 불친절하다, 회사가 힘들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력도 있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승진해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그녀의 불평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문제점만 지적하고 점심시간마다 회사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상사들은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이 피곤하다고 느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에서 직원들이 더위와 고생에 불평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불평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여기서도 길이 보인다고요. 불평 대신 해법을 찾는 자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불평은 게으름의 다른 이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입으로 내뱉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대신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멘토링했던 한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는 자금 부족, 인력 부족, 시장 상황 등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불평으로 뭐가 나아졌느냐고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평하는 시간에 해결책을 찾았다면 이미 많은 것이 달라졌을 거라고요. 불평은 입으로 하는 실패입니다. 말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쏟아내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강화되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만들 때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경험도, 기술도,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기술자를 데려오고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직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계속 불평을 들으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코칭했던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 항상 불평만 하는 팀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팀 전체의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결국 팀장이 그 팀원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불평 대신 건설적인 제안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몇 달 후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고생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말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대신 도전하고 포기하는 대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자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영 회장이 말하는 위험한 여성의 7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받기만 하고 마음에 축이 없고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특징들은 결국 인간의 진심과 인생의 자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사람들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